꺼져. 이 계집애야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사방여고 앞에 평화로운 하교 시간을 찢어발겼다. 옅은 분홍색 벚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교문 앞,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오다가 교문 한쪽 구석을 차지한 무리 앞에서 공포에 질린 채 멈춰섰다. 그들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떼를 만난 정어리떼처럼 길을 넓게 우회하며 속삭였다. 그 중심에는 흑호파라는 이름이 새겨진 싸구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험악하게 물들였고 팔뚝에는 조잡한 용 문신이 드러나 있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배상진이 팔짱을 낀 채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여학생 하나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엄마. 장사 접고 싶어 환장했나. 며칠째 보호비를 안 내. 오늘 내가 대신 내야겠다. 안 그러면. 배상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학생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네가 이 교복 입고 학교 편하게 다닐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어. 희생자는 이 학교 2학년인 박유나였다. 유나의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저 깡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고 이번 주는 유나의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터였다.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정말 돈 없어요. 엄마가 편찮으세요. 배상진은 그 말을 비웃었다. 아, 그래,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비가 필요하겠네. 그럼 더더욱 돈을 내야지. 안 그래, 내 엄마 가게가 며칠째 우리 구역에서 보호도 없이 장사하는 줄 알아. 오늘까지 돈 안 내면 내일부턴 그 떡볶이 판 우리가 직접 뒤집어 엎는다. 내 엄마 머리채 잡고 길바닥에 처박기 전에 당장 돈 가져와. 그의 협박에 유나는 몸을 떨며 주저앉을 뻔했다. 주변의 학생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학교 보안관은 이미 저들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교문 안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교무실 창문 너머로 몇몇 교사들이 이쪽을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했다. 흑호파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존재들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쑤였고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다. 바로 그때였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인물. 체육교사 김철민이 교무실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는 늘 그렇듯 목이 늘어난 회색 추리닝 상의에 무릎이 살짝 나온 같은 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얼굴에는 방금 낮잠에서 깬 듯한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출석부 대신 낡은 호루라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걸어 다니는 수면제로 불릴 만큼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사였다. 학생들은 김철민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 선생님이 왜 나오지 맞으려고 하는 걱정, 어린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하품을 한 번 길게 하더니
운동장 쪽을 한 바퀴 둘러보는 매일 하던 일과를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다. 마치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만년 말단 공무원 같았다. 깡패 무리도 그를 발견했다. 그들 중 하나가 침을 퇴뱉으며 낄낄거렸다. 뭐야? 저 아저씨는 꼬라지하고는 딱 봐도 월급이나 축내는 체육선생 나부랭이구만. 꺼지쇼. 선생 여긴 선생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배상진도 그를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비실비실한 몸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그는 김철민을 완벽하게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분류했다. 그는 다시 유나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계집애야, 돈 가져올 거야. 아니면 내 엄마 가게 오늘 문 닫게 만들까? 유나가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김철민의 느릿느릿한 발걸음이 그들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깡패 무리에게서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는 험악한 깡패들을 본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 유나를 본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배상진이 방금 길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약해 보였기에 깡패들은 위협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귀찮은 파리가 날아든 것처럼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배상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야, 선생 구경 났어. 안 꺼져.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 대가리 깨지는 꼴 보고 싶어. 김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졸린 듯한 눈이 배상진의 험악한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귀찮음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하교 시간 다 됐는데 잡무를 시키는 교감을 만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무기력한 태도는 오히려 깡패들을 자극했다. 자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배상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김철민의 가슴팍을 세게 밀칠 준비를 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배상진이 이를 갈며 말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지나가시죠. 우린 지금 바쁘니까. 긴장감이 교문 앞을 가득 메웠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했다. 모두가 저 약해 빠진 체육 선생이 깡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김철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김철민은 그저 피곤한 눈으로 배상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깡패들의 고함 소리와는 정반대로 낮고 힘이 없었으며 마치 먼지 쌓인 체육 창고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건조했다. 저기요, 선생들, 여긴 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시죠. 그는 선생들이라는 그들의 정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썼다. 그것은 비꼬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어휘 목록에 타인을 부르는 호칭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몸이 건조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배상진과 그의 무리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를 본 것처럼 일순간 정지했다. 그들의 험악했던 표정이 어리둥절함으로 바뀌었다. 배상진은 자기가 뭘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 귀를 후볐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부하를 쳐다봤다. 야, 꺽다리.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냐? 저 추리닝 나부랭이가 지금 우리더러 선생님이라고 했어.
꺽다리라 불린 부하가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부하하, 형님, 선생들이랍니다. 우리가 선생이래요, 저놈. 눈깔이 삐었나 봅니다. 그 웃음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깡패 무리 전체가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했다. 미치겠네, 체육 선생이라더니 머리까지 근육으로 찼나야. 선생, 우린 내 선생이 아니야. 이 멍청아 우린. 흑호파라고. 그들은 김철민을 완벽하게 조롱거리로 삼았다.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괴롭히던 여학생 앞에서 이보다 더 좋은 쇼는 없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박유나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구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선생님마저 저들의 조롱감이 되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다른 학생들도 역시 김철민 선생님으론 안 되라는 체념의 눈빛을 보냈다. 배상진은 웃음을 멈추고 다시 김철민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야, 추리닝, 넌 진짜 분위기 파악이라는 걸 못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애들 소꿉장난하는 걸로 보여 내깟 월급쟁이 선생이 끼어들 판이 아니라고. 목숨 아까우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과시적으로 손가락을 꺾어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러나 김철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배상진의 협박에도 주변의 조롱에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금 전과 똑같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배상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학생 어깨에서 손 치우시죠. 그리고 가방도 놓으십시오. 이건 엄연한 폭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갈 듯 작았지만 그 내용은 깡패들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폭력 배상진은 이제 웃음기를 완전히 거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는 더 이상 유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적개심이 이 무례하고도 약해 빠진 체육 선생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나의 가방을 거칠게 잡아챘다. 유나가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붙잡았지만 배상진의 악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가방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교과서와 필기구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유나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차마 쏟아진 책들을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학생들의 마음에 무거운 돌을 던졌다. 깡패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김철민의 시선이 흩어진 책들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배상진에게로 옮겨졌다. 그는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유나와 배상진의 사이를 가로막듯이 이 행동은 배상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새끼가 배상진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저 비실비실한 추리닝 차림의 남자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앞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네가 뭔데 나서 네가 이 계집의 애비라도 돼 아니면 뭐 내 애인이라도 되시나 이 나이 처먹고 여고생한테 흑심이라도 품었어. 이 변태 새끼야. 그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골라 내뱉었다. 그 말은 김철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을 모욕하는 말이었다. 몇몇 교사들이 격분하여 앞으로 나오려 했지만 흑호파의 다른 조직원들이 험악하게 노려보자 다시 주춤거렸다. 배상진은 김철민이
아무 대꾸도 못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김철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멱살 대신 어깨를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다. 말해봐. 이 새끼야. 왜 말이 없어? 쫄았냐? 쫄았으면. 그는 김철민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꺼지라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철민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그는 두어 걸음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이, 그것도 학생들 앞에서 깡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배상진은 김철민이 바닥에 나뒹굴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저 비틀거렸던 자세를 바로잡을 뿐이었다. 그는 배상진이 밀친 어깨 부분을 손으로 툭툭 털었다. 마치 더러운 먼지라도 묻은 것처럼. 그리고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죽은 동태 눈처럼 흐릿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김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아주 조금 더 낮아져 있었다. 학생들 앞에서 폭력 행사, 공갈 협박, 지금 당장 사과하고 떠나십시오.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이 말은 배상진에게 최후 통첩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신고하.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배상진은 주먹을 쥐어들었다. 네가 뭔데 날 신고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이 학교 좀 먹는 버러지 같은 놈이. 그는 김철민을 학교 좀 먹는 버러지라고 불렀다. 땀내 나는 추리닝. 의욕 없는 태도. 비실비실한 몸. 배상진의 눈에 비친 김철민은 그저 학생들 세금으로 월급이나 받아먹는 사회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이런 하찮은 존재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좋아. 네가 그렇게 학생들을 지키고 싶어. 배상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쏟아진 책들 중 하나를 발로 밟았다. 그럼 네가 대신 좀 맞아줘야겠다. 선생이 학생 대신 맞는 거 아주 훌륭한 사신성인 아니냐. 응. 그는 김철민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먹 한 방이면 저 약해 빠진 선생은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고 바닥을 기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다시 한번 김철민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밀치는 것이 아니라 잡아채서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오려 했다. 오늘 내가 선생 대가리를 어떻게 깨부수는지 저기 저 내 제자들한테 똑똑히 보여줄게. 배상진의 손이 김철민의 회색 추리닝 어깨 부분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모든 학생들이 눈을 감았다. 박윤아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김철민은 더 이상 밀려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학생에게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김철민의 마지막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학생에게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배상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감히 이까짓 추리닝 선생 나부랭이가 자신에게 명령을 가산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폭력배로 규정하고 경고까지 했다. 배상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겁에 질린 여학생들, 그리고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교사들 앞에서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그의 권위는 짓밟혔다. 그는 더 이상 이 놀이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본보기로 아주 잔인하게 이 건방진 선생을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개새끼가 진짜로 오늘 돼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배상진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김철민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밀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 꺽다리에게 턱짓을 했다. 뭐해, 저 새끼 아가리 안 닥치게 해. 신호를 받은 꺽다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김철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어이, 선생. 우리 형님이 그만하랄 땐 그만하는 게 신상에 좋은 거야. 내깟 놈이 뭔데. 그는 거대한 손을 뻗어 정확하게 김철민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회색 추리닝의 목 부분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우그러졌다. 네가 지금 되질라고 환장했냐. 꺽다리가 김철민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위협했다. 침 냄새와 담배 쩐내가 확 풍겼다. 김철민의 몸이 꺽다리의 힘에 의해 살짝 끌려갔다. 학생들 사이에서 깍 하는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박윤아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조심하세요. 도망가세요. 네, 제발. 윤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나마 자신을 보호하려던 유일한 어른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도망가라는 그 외침은 깡패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그리고 배상진에게는 마지막 결행의 명분을 주었다. 하, 도망가라고. 늦었어. 이년아. 배상진이 윤아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너. 선생. 그는 꺽다리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이 직접 앞으로 나섰다. 꺽다리는 멱살을 잡은 채로 김철민을 배상진 앞으로 밀어붙였다. 배상진은 김철민의 무표정한, 아니,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흐릿한 눈을 마주했다. 이 순간까지도 저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그것이 배상진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까짓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나를. 그는 모든 사람이, 특히 저기 모여있는 여학생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오른손을 천천히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다. 내 놈의 그 잘난 선생질이 오늘 여기서 끝장이다. 그는 김철민의 뺨을 향해 망설임 없이 손바닥을 날렸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교문 앞을 강타했다.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저귀던 새소리도, 학생들의 웅성거림도, 멀리서 들리던 자동차 소리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학생들은 모두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그 소리에 놀라 다시 떴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고개가 옆으로 완전히 돌아간 김철민의 모습이었다. 배상진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그의 왼쪽 뺨을 가격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김철민의 안경이 살짝 비뚤어졌다. 박윤아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멀리서 지켜보던 교사들은 경악과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교사가, 그것도 학생들 앞에서 깡패에게 폭행당하는 이 끔찍한 순간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배상진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뺨을 때린 손이 얼얼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군. 그는 김철민이 이 한 방으로 바닥에 나뒹굴거나 최소한 무릎을 꿇고 빌 것이라 예상했다. 어떠냐? 선생, 아직도 아가리. 응, 아, 배상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김철민은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아갔던 고개를 다시 정면으로 돌렸다. 마치 느린 화면을 보는 것 같았다. 정적이 계속되었다. 김철민의 왼쪽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 끝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나와 턱을 타고 떨어졌다. 투둑. 핏방울이 그의 낡은 회색 추리닝 위로 떨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깡패들조차도 자신들의 예상을 벗어난 이 반응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멱살을 잡고 있던 꺽다리도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다. 그리고 김철민의 눈이 변했다. 지금까지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지독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의 장막이 걷혔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흐릿했던 그의 동공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 안에는 분노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집중만이 존재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체육선생 김철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생사를 넘나든 자의 눈빛이었고 목표물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김철민은 천천히 손을 들어 비뚤어진 안경을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입술 끝의 피를 엄지손가락으로 쓱 닦아냈다. 그는 붉은 피가 묻은 자신의 손가락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교문 앞의 공기를 짓눌렀다. 아까까지 낄낄거리던 깡패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배상진도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뭐지? 이 새끼. 눈빛이 왜 이래?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김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꺽다리의 손목과 그 뒤에 서 있는 배상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공기가 변했다. 봄날에 따스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겨울 북극의 냉기가 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정적은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철민은 멱살을 쥔 꺽다리의 손목을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그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꺽다리는 그 시선에 본능적인 오한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김철민의 손이 방금 전까지 축 늘어져 있던 바로 그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들이 꺽다리의 손목을 움켜쥐고 동시에 다른 손이 꺽다리의 손가락 두 개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이 탈구되는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김철민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해부학적으로 완벽했다. 그는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방의 손목 관절을 무력화시켰다. 꺽다리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입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괴성이 터져 나왔다. 으아아, 내 손목. 그의 멱살을 잡았던 손은 이제 힘없이 축 늘어져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김철민은 그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다. 꺽다리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이 모든 일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배상진과 나머지 깡패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샌드백처럼 맞고 있던 체육 선생이 순식간에 자신의 부하 하나를 전투불능으로 만들었다. 이 새끼가 꺽다리 바로 옆에 있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깡패가 상황을 파악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김철민의 옆구리를 노렸다. 감히 우리 형님을 죽어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거칠고 위협적인 주먹이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김철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발을 땅에 뿌리박은 듯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체만 살짝 비틀어 날아오는 주먹을 흘려보냈다. 깡패의 주먹이 김철민의 옷깃을 스치고 허공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철민의 팔꿈치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솟구쳤다. 퍽 둔탁하고도 공기가 빠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김철민의 팔꿈치는 정확하게 깡패의 명치, 즉 태양신경총 솔알 플렉스스를 강타했다. 그곳은 인체의 급소 중 하나였다. 노란 머리 깡패는 끄 하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하얗게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갔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호흡이 멎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명치를 감싸 쥐었지만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구부린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파르르 경련했다. 단 2번의 움직임. 단 2명의 깡패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한 명은 손목이, 한 명은 숨이 막힌 채였다. 교문 앞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정적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멀리서 보던 교사들도 눈을 비볐다. 그들이 알던 무기력한 김 선생이 아니었다. 저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배상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와 남은 3명의 깡패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아까의 오만함과 조롱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들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존재를 만난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너, 이 새끼. 정체가 뭐야? 배상진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려 나왔다. 너, 그냥 체육선생 아니었어. 어떻게 이런 짓을. 김철민은 바닥에 쓰러진 2명의 깡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낡은 회색 추리닝 상의의 지퍼를 내렸다. 치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학생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추리닝 상의를 벗어 던졌다. 낡은 겉옷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추리닝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은 비실비실한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였고 그 티셔츠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갈 듯한 완벽하게 단련된 근육질의 상체를 감싸고 있었다. 넓은 어깨, 두꺼운 가슴, 그리고 잘게 갈라진 팔 근육. 그것은 수년간의 극한 훈련으로만 만들 수 있는 실전용 무기였다. 하지만 깡패들을 압도한 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른쪽 팔뚝을 가득 메운
거대하고도 선명한 문신이었다. 검은색 잉크로 새겨진 그 문신은 독수리가 닷 앵커를 움켜쥐고 있는 형상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들, 가장 지독한 훈련을 거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 대한민국 해병대 ROK 마린스의 상징이었다. 배상진의 눈이 그 문신에 고정되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특히나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문신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저것은 단순한 해병대 문신이 아니었다. 그 문신과 함께 새겨진 작은 글씨, 수색대 아리컨, 해병대. 깡패 중 하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것도 수색대. 김철민은 배상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땅이 울리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그는 아까 닦아낸 피가 다시 배어나오는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명의 부대원을 호령하던 교관의 목소리였고, 적진 한복판에서 명령을 내리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낮고 굳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교문 앞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980. 그가 말했다. 해병대 수색대 중사 김철민. 그의 선언은 마치 망치처럼 배상진의 머리를 내리쳤다. 980기. 해병대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기수. 그 중에서도 수색대. 괴물 중에 괴물만 모인다는 그곳 출신이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추리닝 선생은 사실 인간 병기였다. 배상진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학교 좀먹는 버러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잠자고 있던 괴물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980기. 해병대 수색대. 그 말이 울려 퍼진 순간 교문 앞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체육 선생이라는 허울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인간 병기가 서 있었다. 배상진과 남은 3명의 깡패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아드레날린이 식어버린 자리에 원초적인 공포가 차갑게 밀려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부하 2명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여학생과 교사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면 흑호파의 이름은 이 바닥에서 끝장이었다. 배상진의 공포는 순식간에 궁지에 몰린 쥐의 광기로 변했다. 시발 배상진이 충격과 모욕감으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해병대면 뭐 어쩔 건데 수색대면 총이라도 쏘냐. 이 새끼야. 저놈은 지금 민간인이야. 그리고 혼자라고 뭐해. 이 병신들아. 연장 챙겨 넷이서 하나 못 조져. 죽여.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남은 깡패들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라기보다는 객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재킷 안에서 숨기고 있던 삼단봉을 촤악 소리를 내며 펼쳐들었다. 이 개새끼가 선생질 다 했어. 오늘 배상진을 포함한 4명의 깡패가 마치 성난 들소 때처럼 사방에서 김철민을 향해 동시에 쇄도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저 오만한 전직 군인을 숫자로 밀어붙여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덤벼든 것은 삼단봉을 든 깡패였다. 그는 쇠부티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김철민의 머리를 향해 삼단봉을 내리찍었다. 죽일 기세였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다. 김철민은 그저 고개만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슉, 삼단봉이 그의 귀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깡패는 자신의 전력 공격이 빗나가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 5초의 틈. 김철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그는 파고드는 동시에 삼단봉을 쥔 깡패의 손목 안쪽을 수도 쇼도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딱 하는 건조한 타격음. 깡패의 손목 신경이 마비되며 그가 쥐고 있던 삼단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깡패가 손목의 고통에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김철민의 반대쪽 손바닥이 턱을 향해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턱관절 아래 미주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가격한 팜힐 스트라이크였다. 깡패의 눈이 그대로 뒤집혔다. 그의 뇌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했다. 거대한 몸이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소리 없이 뒤로 쓰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쿵 하고 처박혔다. 단 2초 만에 연장을 든 깡패 하나가 완전히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새끼, 그 광경을 본 다른 깡패가 옆구리에서 김철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비겁한 기습이었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삼단봉 깡패를 쓰러뜨리는 동시에 이미 다음 공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등 뒤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팔뚝을 들어 올려 방어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깡패의 주먹과 김철민의 팔뚝뼈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비명을 지른 것은 깡패 쪽이었다. 그의 주먹은 마치 강철판을 때린 것처럼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감싸 쥐고 비틀거렸다. 김철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회전시키며 방어했던 그 팔을 그대로 이용해 상대의 목을 후려쳤다. 그것은 주먹이 아닌 팔뚝 전체를 채찍처럼 휘두른 라리아트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깡패는 목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에 숨이 멎었다. 그는 두 바퀴를 빙글 돌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거품을 물고 경련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 압도적인 폭력성, 아니, 효율성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깡패 하나와 리더인 배상진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깡패는 2명의 동료가 10초도 안 돼 쓰러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김철민을 향해 달려들던 중이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미식 축구 선수처럼 허리를 숙여 김철민의 허리를 향해 태클을 감행했다. 으아, 그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산을 밀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철민은 그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뒤로 빼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완벽한 스프롤 자세를 취했다. 깡패의 태클은 김철민의 단단한 허벅지에 막혀버렸다. 깡패는 당황했다. 그가 고개를 들려는 순간 김철민의 팔이 뱀처럼 그의 목을 감아챘다. 완벽한 길로틴 초크였다. 깡패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버둥거렸다. 읍. 김철민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팔에 힘을 주어 깡패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깡패의 얼굴이 산소 부족으로 급격하게 붉어졌다. 그는 살기 위해 김철민의 등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탭,
탭, 탭 항복의 신호였다. 김철민은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힘을 풀었다. 깡패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져 꺽꺽거리며 필사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철민을 올려다보았다. 괴물. 저건 괴물이야. 이제 교문 앞에는 오직 배상진만이 서 있었다. 그의 5 부하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손목이 부러진 채, 한 명은 명치를 맞고 숨을 못 쉰 채, 한 명은 턱이 돌아간 채 기절했고, 한 명은 목을 맞고 경련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방금 질식사 직전에 풀려나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김철민의 선언이 끝난 후 채 50초도 걸리지 않았다. 배상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조직, 흑호파가 단 한 명의 남자에게, 그것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멸당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무기 너클을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휘두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권위, 체면, 보복 같은 단어들은 사라졌다. 오직 생존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남았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저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배상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굴하고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는 도망쳤다. 배상진은 들고 있던 너클을 바닥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교문 밖대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버리고 흑호파의 두목이 꽁무니를 뺀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멸과 조롱이 섞인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깡패 두목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김철민은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도망가는 배상진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배상진이 유나의 가방에서 쏟아낸 책들. 그중 하나가 자신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였다. 김철민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교과서를 주워들었다. 그는 책에 묻은 흙먼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아직도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는 배상진의 등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배상진 씨.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멀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 도망치던 배상진이 본능적으로 마치 기계처럼 우뚝 멈춰섰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김철민은 그를 바라보며 손에 든 문학 교과서를 들었다. 학생 물건.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김철민은 그 교과서를 원반처럼 던졌다. 책은 바람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회전했다. 그것은 약 20m 떨어진 배상진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 배상진은 날아오는 물체를 보고 피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퍽 교과서의 모서리가 정확하게 그의 왼쪽 무릎 뒤쪽 오금 퍼프리틸 FOSS를 강타했다. 으악! 배상진의 다리가 비명을 지르며 꺾였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참하게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갈렸다. 그는 몇 미터를 더 미끄러지다가 대자로 뻗어버렸다. 무릎의 고통과 얼굴이 갈리는 고통에 그는 차마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음만 내뱉었다. 교문 앞은 다시 한번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6명의 깡패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철민이 서 있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금 전 자신이 던진 교과서가 떨어진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유나의 다른 책들을 하나, 둘, 조용히 줍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끔찍한 전투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마치 그가 원래 하던 일이 학생들의 책을 줍는 것이었다는 듯이 그의 그 평온한 태도는 그가 방금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위압감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저 남자가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싸움을 잘하는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김철민은 흩어진 책과 필기구를 모두 주워들었다. 그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박유나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유나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다시 아까의 그 무기력한 눈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책 더미를 내밀었다. 가방 주워. 이제 괜찮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에 울렸다. 박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김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지옥과도 같았던 공포. 그리고 그 지옥을 단 1분 만에 끝내버린 압도적인 힘. 그 두 가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선생님. 김철민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두드려 주었다. 일어나. 괜찮으니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6명의 깡패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흑호파의 맹수들이 아니었다.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는 패배한 개들에 불과했다. 배상진은 아스팔트에 갈린 얼굴을 붙잡고 꺾인 무릎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교문 앞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무기력한 체육 선생이 사실은 도시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김철민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학생들은 그가 당연히 112, 즉 지역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다. 폭력 사태가 벌어졌으니 경찰이 와서 이들을 연행해 가는 것이 순리였다. 하지만 김철민의 손가락은 112를 누르지 않았다. 그는 무심하게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지나갔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한중령님.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뚝, 뚝, 뚝. 딸칵. 김철민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시 아까의 그 무기력하고 피곤한 톤으로 돌아간 듯 했다. 한중령님. 예, 접니다. 김철민. 오랜만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어라 다급하게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김철민은 그저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여기 사방여고 앞인데 흑호파. 예, 그 쓰레기들 맞습니다. 흑호파 쓰레기들이 교문 앞에서 좀 흩어져 있어서요. 예쁘게 모여 있질 않네요. 그의 농담 같지도 않은 말에 그 말을 알아들은 배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중령 군대 계급이었다. 그것도 영관급 장교. 예,
방금 무력화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철민은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하게 말했다. 총 6입니다. 심각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그냥 며칠 깁스 좀 하고 밥 잘 먹으면 일어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부딪힌 겁니다.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학생들은 입을 떡 벌렸다. 자기들끼리 넘어졌다고. 다름이 아니라 이거 112로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얘들 학생 상대로 보호비 뜯고 공갈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 지역 깡패들 뿌리 뽑을 기회인 것 같은데 혹시 광수대 쪽으로 바로 연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대, 광역수사대였다. 조직폭력, 마약, 강력 범죄를 전담하는 지방경찰청의 칼이었다. 일반 파출소나 경찰서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배상진의 눈에 처음으로 방금 전의 고통을 뛰어넘는 절망이 어렸다. 일이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그저 싸움 잘하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지금도 현역군 지휘관과 그리고 광역수사대와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다음에 식사 한번. 예, 들어가십시오. 김철민은 선배님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직도 바닥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배상진에게로 걸어갔다. 배상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이 괴물 새끼야. 그는 꼴사납게 엉덩이로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피와 흙먼지가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김철민은 그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배상진을 분노나 경멸이 아닌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학교는 김철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꾸고 웃고 떠드는 곳이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깡패가 놓친 삼단봉을 발로 툭 찼다. 쇠부티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연장 들고 설칠 곳이 아니란 말이다. 네가 오늘 한 짓은 단순한 폭행이나 공갈이 아니야. 넌 이 아이들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더럽혔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김철민은 그 말을 끝으로 배상진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그는 아까 자신이 벗어 던졌던 낡은 회색 추리닝 상의를 주워들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입지 않고 어깨에 무심하게 걸쳤다. 근육질의 상체가 다시 드러났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몸이나 문신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와 경외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얼어붙은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범한 체육 선생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자, 다들 많이 놀랐지. 이제 정말 괜찮다. 그는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쇼는 끝났으니까 구경 그만하고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그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둘씩 가방을 고쳐 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이 비현실적인 수호자를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 했다. 그때 박윤아가 흩어진 책들을 모두 가방에 담고 일어섰다. 그녀는 김철민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과 존경심을 담아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의 인사를 시작으로 교문 앞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철민은 그 광경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의 모습은 다시 우리가 알던 그 어수룩한 체육 선생 같았다. 됐다. 얼른들 가라니까. 늦었다. 학생들은 그제야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힐끔힐끔 김철민을 돌아보며 교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리 가볍고 안전했다. 김철민은 교문 옆에 마치 수호신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다른 더 무겁고 위압적인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들었다. 청소팀이 도착한 것이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교문 앞의 공기를 갈랐다. 학생들은 이미 대부분 자리를 뜬 후였고 몇몇 교사들과 겁에 질린 학교 보안관, 그리고 박윤아만이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본 것은 일반적인 112 순찰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 세 대와 위압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였다. 차량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일사불란하게 교문 앞을 둘러쌌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들이 멈춰서고 차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어깨에는 광역수사대 포리스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라는 노란색 견장이 선명한 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흑호파 조직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어깨에 낡은 추리닝을 걸친 채 무심하게 서 있는 김철민에게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그의 정장 옷깃에는 번쩍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현장을 지휘하는 팀장이자 김철민이 통화했던 한 중령의 연결책이었다. 그는 김철민을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학교 교사들은 긴장했다. 저 위압적인 경찰 간부가 김철민에게 민간인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최소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팀장은 김철민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김철민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김철민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급자 혹은 전설적인 존재에게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의가 담긴 인사였다. 선배님. 교사들과 박윤아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저 나이 지긋한 경찰 총경급 간부가 고작 30대로 보이는 체육 선생에게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김철민은 그저 고개를 까딱였다. 아닙니다. 한 팀장.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어깨에 걸쳤던 추리닝으로 터진 입술을 다시 한번 닦아냈다. 보시다시피 쓰레기 6입니다. 머리는 저기 아스팔트에 얼굴 갈고 엎어져 있는 놈입니다. 한 팀장은 그제야 바닥에 널브러진 배상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흑호파 배상진. 파악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의 대원들에게 손짓했다. 뭐 하나 현장 확보하고 저 버러지들 전부 수갑 채워 저항하면 알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제압해. 예, 알겠습니다. 광수대 대원들은 그제야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음하는 깡패들에게 다가가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깡패들은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는 것이 동네 파출소 순경이 아니라 조폭 잡는 저승사자 광수대임을 깨달았다. 배상진은 아스팔트에 갈린 얼굴이 꺾인 채로 수갑이 채워지자 그제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새끼가 우릴 팬 거라고. 저건 정당방위가 아니야. 한 팀장은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다시 김철민을 향해 공손하게 물었다. 선배님, 병원부터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색이. 김철민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애들 놀란 거에 비하면. 그는 박유나와 교사들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쪽이 목격자입니다. 여고생 박유나 양.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저 놈들. 저 여학생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보호비 명목으로요. 한 팀장의 눈이 번뜩였다. 미성년자 대상 공갈 협박.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놈들 싹을 뽑아버릴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는 부하 한 명을 불렀다. 김 형사. 이쪽 목격자분들 진술 확보해 정중하게 모시고 특히 저 학생 충격받았을 테니 안정시키면서 조용히 진행해. 그는 완벽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시 김철민에게로 돌아왔다. 선배님, 한중령님께서 따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잠시 저쪽 차로.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한 팀장을 따라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멀리서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교감 선생님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검은색 세단의 방음 처리가 된 문이 툭 하고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한 팀장은 뒷좌석에 앉은 김철민에게 정중하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한 팀장이 다시 물었다. 이 정도는 극힌 것도 아닙니다. 김철민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그보다 한 중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 볼륨을 줄이고 입을 열었다. 일단 크게 노하셨습니다. 감히 누가 김 중사의 학교에서 행패를 부렸냐고 하시면서 당장 청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승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광수대뿐만 아니라 세무당국과 검찰 특수부까지 동시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세무당국까지 고작 이 정도 잡범들한테 잡범들이 아닙니다.
선배님, 한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이 흑호파 놈들. 최근 이 지역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배후에 정치권 인사 몇몇과 연결된 정황도 포착됐고요.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지만 윗선 눈치 보느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팀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선배님께서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전설적인 영웅의 참전이라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명분을요. 한 중령님 말씀으로는 이 기회에 저놈들과 엮인 윗대가리들까지 모조리 뽑아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철민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오늘 한 행동은 단순한 깡패 퇴치를 넘어 이 지역의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총성이 된 것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런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다. 피곤하게 됐군. 한 팀장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바로 선배님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계시든 결국 악은 선배님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찾아들듯이요. 바깥에서는 흑호파 조직원들이 모두 차량에 태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비명과 욕설은 광수대 대원들의 위압적인 고함에 묻혀버렸다. 배상진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거야. 저 새끼 말만 믿고 이러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머리는 가차없이 차체에 처박혔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흑호파는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광역수사대는 배상진과 조직원들을 미성년자 대상 공동 공갈 협박 및 폭력 행위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철민의 신원은 철저하게 정당방위를 행사한 교사로만 기록되었고 그의 군 경력이나 한 팀장과의 관계는 보고서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체포된 배상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본거지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대규모 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되었다. 즉시 검찰과 세무당국이 투입되었다. 흑호파의 자금주를 추적하자 그들이 뇌물을 상납했던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명단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여고 앞 깡패 행패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이 지역을 뒤흔드는 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졌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터뜨렸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결국 흑호파는 조직 전체가 와해되었다. 배상진은 단순 폭행이 아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은 줄줄이 낙마했고 부패한 공무원들은 파면당했다. 박윤아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떡볶이 가게를 포함한 그들에게 착취당하던 수십 개의 영세 상점들은 마침내 보호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그 태풍의 눈에는 김철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사방여고에는 언제나처럼 아침 해가 떴다. 벚꽃잎은 여전히 바람에 흩날렸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제잘거리며 등교했다. 어제 교문 앞에서 벌어졌던 피와 폭력이 난무했던 그 끔찍했던 사건은 마치 하룻밤의 악몽처럼 사라진 듯했다. 흑호파가 연행되어 간 그 자리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청소차가 다녀간 덕분에 핏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의 공기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어제 그 사건 이후 사방 여고 체육선생 vs 흑호파 6인의 전설적인 대결은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물론 김철민의 신상이나 얼굴, 그리고 그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라는 결정적인 정보는 한 팀장의 철저한 통제하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기사에는 그저 용감한 교사의 재지로 깡패 일당 검거라는 다소 심심한 제목만 실렸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학생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목격담은 하룻밤 사이에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체육선생 김철민을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너 들었어? 어제 김철민 쌤. 혼자서 6명을 30초 만에 다 쓰러뜨렸대. 30초 아니야. 내 친구가 봤는데 10초래. 눈 한 번 깜빡이니까 다 누워 있었대. 그냥 때린 게 아니래. 손가락으로 혀를 짚으니까 깡패들이 거품 물고 쓰러졌대. 완전 무림고수야. 문신 봤어? 문신 팔의 용이. 아니, 독수리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걸어다니는 수면제였던 김철민은 하룻밤 사이에 사방여고의 수호신이자 잠자는 맹수로 격상되었다. 학생들은 이제 체육 시간이 두렵기까지 했다. 그리고 3교시 2학년 3반의 체육 시간. 박유나가 속한 반이었다.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운동장에 도열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어김없이 출석부를 들고 서 있는 김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철민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까치집을 지었고 추리닝은 여전히 무릎이 나와 있었으며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어제 뺨을 맞았던 자리는 옅은 멍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긴 하품을 한번 하암하더니 특유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박유나. 네. 박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군인처럼 우렁차게 대답했다. 김철민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이름을 불렀다. 이수진. 넷. 최미나. 넷. 그 누구도 감히 잡담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지 않았다. 평소라면 떠들썩했을 운동장은 마치 군대 훈련소처럼 정적과 긴장감만 감돌았다. 출석을 마친 김철민은 출석부를 옆구리에 끼고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다. 자, 준비 운동 생략한다. 귀찮으니까. 대신 오늘 날씨 좋네. 운동장 5바퀴. 실시. 학생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즉시 뛰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쌤 3바퀴만요. 미세먼지라며 아우성을 쳤을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뛰어 이게 뛰는 거야. 걸어 다니냐. 김철민의 기운 없는 고함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5바퀴 다 안 뛰면 오늘 점심시간 없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그의 목소리 톤. 그가 사용하는 단어. 그 모든 것이 어제, 그제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저 귀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6명의 깡패를 1분 안에 제압하는 압도적인 힘을 알고 있었다. 저 기운 없는 목소리가 사실은 뼈를 부러뜨리는 위압적인 명령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달렸다. 특히 박유나는 어제 자신을 지켜준 그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선두에서 달렸다. 김철민은 그런 학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무기력해 보였지만 이제 학생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언제든 자신들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헉, 헉, 다 뛰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먼저 도착한 박윤아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김철민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까딱였다. 그래, 저쪽 그늘 가서 쉬어. 그때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운동장으로 걸어 나왔다. 교감은 평소 김철민을 의욕 없는 교사라며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어제 그 광경과 광수대 팀장의 90도 인사를 본 이후로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김 선생, 잠깐 나 좀 보지. 교감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수업 중입니다만. 김철민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니, 그냥 어제는 정말 대단했네. 학교를 구해줬어. 김 선생이. 교감이 어색하게 웃으며 칭찬을 건넸다. 김철민은 그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교감 선생님,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깡패 몇 명이 교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제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넘어져서 다쳤고요.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습니다. 그뿐입니다. 김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 일이 더 이상 학교 내에서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체육 선생이고 싶었다. 교감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깡패들이 지들끼리 넘어졌지 하하. 김 선생은 학생들 보호만 한 거고 알겠네. 알겠어. 수업 계속하게. 교감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김철민은 다시 학생들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다. 자, 다 쉬었냐. 다음은 피구다공 가져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학생들은 다시 평소의 여고생들로 돌아간 듯 활기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김철민 선생님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은 어제의 그 50초짜리 전투와 함께 영원히 각인되었다. 교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쉬는 시간이 되자 다른 교사들이 김철민의 자리로 몰려들었다. 김 선생님, 어젠 정말 괜찮으세요? 뺨은. 정말. 제가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김철민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믹스 커피 봉지를 꺼내 뜯으며 그들의 호들갑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요, 그게 어떻게 운이에요. 혼자서 6명을. 김철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들, 교사가 학생 보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체육 선생이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했을 뿐입니다. 그는 튼튼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다. 교사들은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 튼튼함의 실체가 해병대 수색대의 지옥 훈련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동료 교사가 사실은 상상 이상의 강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방 여고의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은
보이지 않는 수호신. 체육선생 김철민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어느덧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제잘거림으로 소란했던 교정이 텅 비어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운동장에는 길고 고요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철민은 텅 빈 체육 교관실에서 땀 냄새 밴 농구공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 그 난리가 언제 있었냐는 듯 학교는 완벽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는 낡은 창문 너머로 노을 지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뺨에 옅게 남은 멍자국, 피곤에 절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낡은 회색 추리닝. 하지만 그가 정말로 본 것은 그 표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다. 김중사. 그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먼지 낀 창문은 순식간에 빗발치는 총탄과 진흙탕으로 변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열기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머나먼 타국의 분쟁 지역이었다. 그는 파병 임무 수행 중이었다. 회색 추리닝 대신 20키르기 넘는 방탄복과 군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손에는 농구공이 아닌 차갑고 묵직한 K-실 소총이 들려 있었다. 예, 바로 옆에서 IED 급조폭 발물가 터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온통 흙먼지로 뒤덮였다. 각 팀 대형 유지적 출현 이시 방향. 그의 목소리는 지금의 기운 없는 톤과는 전혀 다른 쇠를 긁는 듯한 아드레날린의 절은 고함이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적진을 향해 가장 먼저 돌진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는 수색대의 광견 맷덕이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겪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적의 숨을 앗아갔다. 그는 파괴와 무력화를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병기였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날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순간이 찾아왔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잔당을 소탕하던 중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그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먼지투성이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터지지 않은 낡은 수류탄이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유일하게 남은 장난감처럼 쥐고 있었다. 김철민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배운 대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 했었다. 괜찮아. 이리 줘. 아저씨가 과자 줄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투의 흥분으로 여전히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아이는 그에게서 위협을 느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일 뿐이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손에 든 수류탄의 안전핀을 실수로 뽑아버렸다. 김철민의 눈이 커졌다. 안 돼, 그는 몸을 날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야전 병원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살았다. 아이는 그렇지 못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이의 작은 손에서 느껴졌던 그 여리고 약한 감촉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신념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수백 명을 죽이고 살아남은 괴물이었지만 총 한 자루 없는 작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다. 그의 힘은 오직 파괴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지키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아이들의 눈을 보았다. 그곳 아이들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증오와 공포로 물들어 죽어 있었다. 그는 전역을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파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키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죽은 아이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는 시작점을 지키기로 했다. 아이들의 눈이 아직 죽지 않은 곳. 증오와 폭력이 아니라 웃음과 희망이 있는 곳. 사회의 더러운 것들에 물들기 전 그 순수한 가능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몸으로 부대끼며 아이들의 건강과 규율을 가르칠 수 있는 체육 교사를 택했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괴물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다. 김철민은 긴 한숨과 함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났다. 낡은 창문은 다시 창문일 뿐이었다. 그는 체육관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교정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추리닝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터벅터벅 교문을 향해 걸었다. 그때 교문 앞 가로등 아래 익숙한 인형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윤아였다.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윤아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어제처럼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안 가시고 기다렸습니다. 김철민은 특유의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까지 안 가고 뭐 했어? 늦으면 엄마 걱정하신다. 떡볶이 가게. 안 가봐도 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어제와 달리 눈물 대신 굳은 결의와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이었다. 선생님은 어제 하나도 안 무서우셨어요. 그 아저씨들 그렇게 흉기를 들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김철민은 대답 대신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진짜 공포를 생각했다. 총알이 빗발치던 그 순간들, 동료를 잃었던 그 절망감, 무섭다. 그가 조용히 읊조렸다. 글쎄, 무서운 건 총을 든 깡패가 아니라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는 거겠지. 웃음을 잃고 공포에 질려서 아까 그 아이처럼 눈이 죽어버리는 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입에 담았다. 내가 정말 무서웠던 건 내 눈앞에서 내 학생이 다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막지 못하는 것. 어제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유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이 무뚝뚝한 체육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뜨겁게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꼈다. 김철민은 그런 유나의 모습에 어색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툭툭 쓰다듬었다. 전쟁터에서 방아쇠만 당기던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여고생의 머리를 쓰다듬기에는 너무나도 투박했다. 울지 마라. 다 끝났다고 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제 영웅이세요. 유나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철민은 그 말에 픽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남들보다 좀 더 튼튼한 체육 선생일 뿐이다. 그는 어제 교사들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 그는 유나의 머리에서 손을 떼고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박유나, 네, 네, 선생님. 유나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열심히 공부해라. 네,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땡땡 잊히지 말고. 특히 다음 주에 호신술 가르칠 거니까 빠지지 마라. 유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김철민의 눈빛이 순간 어제의 그 김중사처럼 깊어졌다.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순 없어. 어제 같은 일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 단순히 저런 깡패들을 때려 눕히는 힘이 아니야. 부당한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똑똑해져서 그 누구도 널 함부로 얕보거나 속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네가 진짜 가져야 할 힘이다. 알겠냐?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괴물이 되어 세상을 파괴해 본 자가 보호자가 되어 전하는 삶의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었다. 박유나는 숨을 삼켰다. 24시간 전. 그저 폭력 앞에 무력했던 피해자였던 그녀의 눈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다짐과 단단한 빛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민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얼른 가라. 늦었다. 어머님. 가게 일. 오늘은 네가 좀 넉넉하게 도와드리고.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90도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목적을 찾은 자의 가볍고도 힘찬 발걸음이었다. 김철민은 유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해치기 위해 단련되었던 손. 이제 그 손은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고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새로운 힘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추리닝 상의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밤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피곤하네. 그가 늘 하던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임무는 첫 번째 임무보다 훨씬 더 고되고 어려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격렬했던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다. 사방 여고 교문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평화와 활기를 되찾았다. 흑호파가 괴멸되고 그들과 유착했던 지역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뉴스는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문 맞은편에 있었다. 박유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랑 떡볶이 가게였다. 예전에는 깡패들의 등살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이제는 학교 시간이면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게 안 TV에서는 흑호파 비리 게이트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눈앞의 떡볶이에 더 집중했다.
위협이 사라진 자리는 맛있는 냄새와 즐거운 수다로 가득 찼다. 이모님, 여기 튀김 추가요. 유나야. 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가게 일을 돕던 박유나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손님들을 응대했고 그 모습은 이전에 무력했던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가게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김철민의 마지막 조언,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학교 안의 풍경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2교시 체육 시간, 2학년 5반 학생들이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김철민은 여전히 그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팔짱을 낀 채 그늘에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뛰라고 그게 뛰는 거냐, 산책하냐. 마지막 바퀴다. 꼴찌는 점심시간에 운동장 10바퀴다. 학생들은 쌤 진짜 너무해요. 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그 누구도 꾀를 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렸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저 걸어다니는 수면제의 내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군인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의 귀찮음은 나태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평정심이라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김철민이 체육교관실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교문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웃남고 난즈거 교복을 입은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남학생 서너 명이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며 시시덕거렸다. 학교 보안관이 그들을 발견했지만 험악한 인상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김철민이 그쪽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특유의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처음에 남학생들은 그를 무시했다. 웬 추리닝 아저씨야 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며칠 전 사방여고의 전설에 대해 들었던 소문을 기억해냈다. 혼자서 깡패 6명을 1분 만에. 해병대 수색대 출신. 그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야, 튀어. 저 사람. 그 선생이야. 그 말에 남학생들은 방금 불을 붙였던 담배를 본능적으로 바닥에 비벼 껐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반사적인 행동을 했다. 그들은 김철민을 향해 마치 군대에서 중대장을 만난 이등병처럼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둘러매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김철민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쳐다보다가 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발로 비벼 껐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하네. 그의 이마에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듯한 주름이 잡혔다. 모든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김철민은 교직원 휴게실 자판기에서 뜨거운 믹스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그가 유일하게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댄 채 노을로 붉게 물든 학교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저 아래에서 아련하게 들려왔다. 박유나의 떡볶이 가게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이곳에 왔다.
지키기 위해서 그는 거대한 전쟁을 막거나 세상을 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작은 학교, 이 작은 교문 앞에 평화를 지켜냈다. 공포에 질려 죽어가던 한 아이의 눈에 다시 삶의 빛을 되찾아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의 임무. 그의 두 번째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 평화로운 도시의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철민 선생님의 통쾌한 참교육, 속이 시원하셨나요? 진짜 힘은 이처럼 조용한 곳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이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